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입니다. 사실 이 책을 사기 전에는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책 내용을 보니까 정치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MBC 방송국의 차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 사견은 배제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제가 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 12월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새로운 정권인 현 정권이 들어섰죠. 사실 저처럼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정권이 바뀌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 정치 구조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이 뉴 노멀의 시대가, 정치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긴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정권을 잡은 진보 집단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서 모든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른바 슈퍼 정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당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약자 프레임을 계속 활용하면서 정치적 위장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약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현 정부의 직무 능력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이 소통, 탈권위적, 소탈, 검소 이런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약자 프레임이 잘 적용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정치적 자산을 가진 슈퍼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 프레임을 활용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단이 현 집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집값 얘기가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는 집값 얘기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3구랑 용산구의 집값 상승률이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체감하다시피 집값이 진짜 미친 듯이 뛰고 있죠. 집값이 미친 듯이 뛰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규제다, 청약 규제다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실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5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20번의 부동산 대책을 적용했음에도 모두 실패했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정부의 발표로는 배후 세력,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8년도를 기준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살펴보자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7만 명이 집을 새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주택에 있다가 1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수가 이제 82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실거주 목적에서 이제 주거를 구입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다주택자를 없애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집값 이외의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초기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서민의 풍요, 복지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죠. 이제는 서울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잡을 수 없는 빈부격차의 벽이 생겨버렸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소득주도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높게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소득주도 정책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장려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인데요. 이 책에서 비판하는 바는 이겁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늘게 되면 결국 최종 생산물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이 기업의 이익 부족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기업이 손해를 보거나 정부의 부채가 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측면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들 가난한 절대적 빈곤 상태였을 때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빈곤을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보수층이 많이 지지를 얻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상대를 보면서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평등한가, 이런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주목받게 되는 사회가 도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시민들이 진보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를 겪었었는데,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진보 쪽에다가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현재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LH 사건들도 있고 다양한 사건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20, 30대가 진보 쪽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 파트에서 나오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과거에는 보수 세력이 우세했을 때는 진보 세력과 시민단체가 이제 힘을 합쳐서 팽팽한 이제 균형을 이루었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현재는 진보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이 옛날에 진보 세력과 같이 연대를 했었던 이 시민단체의 단체장들이 이 진보 세력 당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진보와 시민단체가 한 묶음으로 묶여졌다는 거죠. 진보단체가 현재는 슈퍼 파워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묶여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은 더욱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서 권력을 가진 권력 집단이 부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견제 세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터무니없는 것을 하려고 해도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뭐 한 번, 두 번 더 이제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줄 텐데,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권력의 속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부패를 어떻게 견제해야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우려가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처럼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편향적인 시각으로 진보를 바라봅니다. 진보 비판적인 거죠. 그런 느낌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대부분의 안 좋은 예시들을 다 진보에서 따와요. 이를테면 물타기를 시전하는 예시를 진보의 발언을 통해서 표현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 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정치적으로 딱 중도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양쪽을 다 이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사면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 책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조금 벙짓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집값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업률,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과, 그리고 정책 운영에 대한 정치적인 시각, 진보와 보수 역사의 흐름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좋았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편향적인 시각 때문에 제가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추천은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현 정권과 현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한 번쯤 뭐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책이라서 좀 신선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